AC 내레이션, 도입 멘트. 지하철역 한가운데 낯선 여자가 아기를 건네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그녀는 계단 아래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죠. 남겨진 건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와 단 한 장의 쪽지. 이 아이는 당신의 손자입니다. 과연 이 거짓말 같은 만남은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용서받지 못한 과거의 대가였을까요? 지금 그녀의 지난 70이 년 인생을 뒤흔든 한 통의 비밀과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1부 운명의 시작. 1장 운명의 지하철역. 운명은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고들 하죠. 때로는 당신을 길에서 밀어내 다른 사람의 삶으로 밀어내기도 해요. 서울 지하철역의 퇴근 시간은 마치 안무된 혼돈 같았다. 발소리가 메아리치고 낡은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지직거리고 넌 불빛은 잠 못 이루는 도시의 마지막 숨결처럼 깜빡거렸다. 플랫폼 가장자리의 조용한 구석에 키가 작은 노부인이 앉아 있었다. 김희순자 씨, 72세. 단정한 은색 똥머리로 묶은 그녀의 주름진 손가락은 천 핸드백을 꽉 쥐고 있어 마치 그녀의 삶 전체가 핸드백 안에 담겨있는 듯했다. 나이에 흐릿해졌지만 기억으로 예리한 그녀의 눈은 선로가 아닌 그 너머에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무언가 잃어버린. 그녀는 기차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메아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목소리에 1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들의 이야기였다. 그녀가 지친 한숨을 내쉬며 한복 블라우스를 고쳐 입자 군중 속에서 한 인물이 나타났다. 창백하고 정신없이 어딘가 어색했다.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 헝클어진 차림에 간신히 몸을 가렸다. 수술용 마스크가 얼굴의 반을 가리고 있었고 검은색 야구 모자는 눈까지 깊이 눌러쓰고 있었다. 그녀는 쫓기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품에 안긴 것은 바랜 푸른 담요에 쌓인 갓난아기였다. 부드럽고 리드미컬한 숨소리를 내며 곧 폭풍의 중심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젊은 여성은 김 씨를 발견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잠깐만. 그저 그렇게. 서연, 여기에 있는 아무도 몰랐지만 그녀의 이름은 서연이었다. 마치 베일을 뚫고 들어오는 유령처럼 다가왔다. 그녀는 바로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떨면서. 그때 그녀는 숨 막힐 듯 다급하게 속삭였다. 제발, 잠깐만 안아주세요. 김 부인은 당황하며 움찔했다. 잠깐만요, 뭐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서연은 아기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절박하면서도 단호했다. 작은 봉투 하나가 김 부인의 무릎 위에 소리 없이 떨어졌다. 서연은 빠르게 몸을 돌렸다. 너무 빨리. 다리가 휘청거렸다. 계단 끝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리고 눈 깜짝할 새에 그녀는 쓰러졌다.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기가 울었다. 기차가 전쟁의 북소리처럼 역으로 쿵쾅거리며 들어왔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경비원들이 소리쳤다. 김 부인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아이와 이제 구급대원들에게 둘러싸인 의식을 잃은 여자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경찰관이 그녀에게 달려갔다. 부인, 비켜주세요. 이 아기가 부인의 아기인가요? 김 부인이 입을 열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봉투. 그녀는 봉투를 건넸다. 경찰관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찢어진 종이 한 장뿐이었다. 잉크는 바랬고 필체는 들쭉날쭉했다.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이분은 손자입니다. 태연 씨의 아들입니다. 제발 바르게 키워주세요. 죄송합니다. 김 부인의 다리가 풀렸다.
경찰관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속삭였다. 태연, 내 태연, 내 아들, 김 여사는 두 형사 맞은편에 앉았다. 한 명은 젊고 회의적이었고 다른 한 명은 나이는 많았지만 경찰 생활로 무뎌졌다. 그들이 불친절한 것은 아니었지만 의심이 그림자처럼 그들을 따라다녔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아기를 건네주면서 손자라고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이름도 묻지 않으셨죠? 그 아이는 제가 알기도 전에 쓰러지셨는데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젊은 형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왜 하필 당신에게 아이를 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 여자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게 확실합니까? 김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 아들, 태연이요. 1년 전에 떠났어요. 아무 소식도 없고 작별 인사도 없었죠. 그냥 가버렸어요. 아이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김 여사는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회복지사에게서 아기를 데려갔다. 그를 유리처럼 마치 그가 그녀를 이 세상에 묶어두는 마지막 끈인 것처럼 꼭 껴안았다. 제발요. 제가 그를 맡게 해주세요. 적어도 당신이 상황을 정리할 때까지는요. 맹세컨대 제가 그를 보호하겠습니다. 잠시 침묵. 그러자 고위 경찰관이 조용히 말했다. 보호 관찰에 임시보호는 허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부인. 김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쏟았다. 밖에서 아기가 그녀의 어깨에 안겨 있었다. 그리고 1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품에 따뜻한 무언가를 느꼈다. 슬픔이 아니었다. 죄책감이 아니었다. 하지만 두 번째 기회였다. 두부. 과거의 매듭과 아픈 진실. 장면 3. 엄마의 기억. 회상 속 태연. 후회는 늘 늦게 온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늦게 깨닫는다. 그날 밤 김순자 할머니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병실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기는 잠든 듯 조용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혼란과 격정으로 소용돌이쳤다. 천천히 눈을 감자 그녀의 기억이 문을 열었다. 회상으로 전환. 세월이 거꾸로 흐르며 화면은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젊은 태연과 처음 집에 찾아온 서연을 비춘다. 어머니, 인사드려요. 여긴 제 여자친구 서연이에요. 서연은 고개를 조심스레 숙였다. 예의 바르고 수줍은 미소. 하지만 김순자의 눈빛은 단단하게 굳어졌다. 서연이 이름 참 곱네. 근데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지? 조심스러운 물음. 그러나 그 속엔 이미 선이 그어져 있었다. 장면이 바뀌며 김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단호해지고 태연의 표정엔 점점 실망이 번져간다. 넌 생각이 너무 짧아. 그 집안이랑 우린 어울릴 수 없는 사이야. 사랑에 무슨 집안이 필요해요, 엄마. 난 서연이랑 결혼할 거예요. 말다툼은 날카로워졌다. 소리 지르는 어머니, 고개 돌리는 아들. 서연은 말없이 눈물만 삼켰다. 그리고 문이 쾅 닫혔다. 태연은 짐 하나 없이 집을 떠났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김순자는 돌아온 정적 속에 혼자 남겨졌다. 태연아, 돌아와.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로부터 1년.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다. 장면은 현재로 돌아오고 김순자는 잠든 아기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인다. 이 아이가 태연이의 아들이라면 하늘이 마지막으로 내게 주는 기회일지도 모르겠구나. 장면 4. 병실, 서연의 마지막 병원 중환자실. 희미한 조명 아래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서연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김순자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없이 다가가 손을 잡았다. 서연아, 엄마야. 아니, 태연이 엄마야. 서연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며 희미하게 뜨였다. 아기, 잘 있죠? 그 아이만은 꼭 태연이한테. 말은 끝나지 않았지만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서연아, 걱정 마. 내가 꼭 데려다 줄게. 우리 태연이한테. 서연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마지막으로 남긴 이름. 태연. 그 이름을 끝으로 그녀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모니터의 소리가 길게 이어졌고 병실은 정적에 잠겼다. 김순자는 오열했다.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채로 울었다. 세부. 속죄와 재회의 여정, 장면 5. 비밀 일기장과 아들을 찾는 결심. 사랑은 때로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잃어버린 사람에게 다다를 수도 있다. 서연이 세상을 떠난 다음 날, 병원에서 전달받은 소지품 상자를 집으로 가져온 김순자 할머니. 상자 안에는 낡은 핸드폰, 반쯤 다른 지갑, 그리고 작은 노란색 일기장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첫 장엔 단정한 필체가 남겨져 있었다. 오늘 병원에서 아기를 품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태연 씨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닿을 방법이 없다. 전화번호도 주소도 바뀌었다. 하지만 난 이 아이를 지킬 것이다. 김순자의 손에서 일기장이 떨어질 뻔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서연의 고통, 불안, 외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부모님은 날 쫓아냈다. 그런 집안의 아이를 품었다고. 내겐 이제 아무도 없다. 하지만 현우가 있다. 내 아들, 태연 씨의 아들.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버틸 거야. 그리고 일기의 마지막 부분. 가슴을 멎게 하는 단서. 태연 씨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은 남해의 작은 섬. 그곳에서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직접 갈 수는 없지만 언젠가 이 일기장을 따라 현우가 아버지를 만나게 되길 바란다. 김순자는 조용히 일기장을 가슴에 품었다. 그녀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던 명확한 답을 얻은 듯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날 밤 할머니는 조용히 현우를 안고 서연의 사진 앞에 섰다. 걱정 마, 서연아. 내가 가서 우리 태연이를 데려올게. 그리고 현우를 꼭 아빠 품에 안겨줄게. 준비에 몽타주 씬, 몬타기 씬. 김순자는 통장 정리를 하고 서랍 깊숙이 있던 태연의 어릴 적 사진을 꺼내 가방에 넣는다. 현우의 우유, 기저귀, 아기 담요까지 꼼꼼히 챙긴다. 버스표를 예약하고 남해행이라는 작은 글자가 찍힌 티켓을 손에 쥐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는 결의에 차 있었다. 장면 6. 재회, 용서의 눈물과 부정할 수 없는 진실. 그를 찾는 여정은 용서를 구하는 여정이기도 했다. 남해의 작은 섬. 하늘은 흐릿하고 바다는 유난히 잔잔했다. 김순자 할머니는 낡은 유모차에 현우를 태우고 조선소 근처 언덕길을 천천히 걸었다. 손엔 서연의 일기장과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꼭 쥐어져 있었다. 장면. 조선소 앞 첫 시선의 충돌 언덕 너머 부서진 배를 수리하고 있는 남자들 틈에서 한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 무심한 듯 깊은 눈빛, 무거운 눈 밑엔 지난 세월의 상처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태연이었다. 김순자는 2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태연아. 태연의 손이 멈췄다. 그는 도구를 떨어뜨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엄마, 눈이 마주쳤다. 어머니와 아들, 1년이란 시간과 오해, 상처, 침묵이 그 짧은 순간에 모두 쏟아져 내렸다. 왜 오셨어요? 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그 안에는 분노, 그리움, 그리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김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유모차 덮개를 젖혔다. 이 아이가 네 아들이다. 태연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의 눈이 커졌다. 두 발이 뒤로 물러나더니 주저앉고 말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는 네가 떠난 후에도 널 찾았단다. 끝까지 너를 기다렸어. 그리고 이 아이를 남기고 갔단다. 감정의 폭발. 아니라고요. 태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숨이 거칠어지고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내가 곁에만 있었더라면 서연이는 그는 울부짖었다. 바다 위로 퍼지는 울음소리. 김순자는 무릎을 꿇고 아들의 어깨를 감쌌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서연이는 끝까지 널 사랑했어. 그리고 현우를 아빠 품에 맡기길 원했단다. 김순자는 서연의 일기장을 꺼내 태연의 손에 쥐어주었다. 태연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다가 멈췄다. 한 줄 서툴지만 단단한 사랑이 묻은 글씨. 태연 씨, 이 아이는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는 일기장을 가슴에 껴안고 울었다. 마치 과거를 껴안는 듯 현우의 작은 손 현우가 유모차 안에서 꼼지락거리다 작은 손을 내밀어 아빠의 손을 잡았다. 태연은 그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아들을 안았다. 안녕, 현우야. 나는 아빠야. 그 순간 태연의 어깨에서 모든 원망과 슬픔이 녹아내렸다. 그리고 오랜만에 햇살이 조선소 위로 고요히 내려앉았다. 장면 7. 새로운 가족의 탄생. 미래를 향한 약속. 누구도 완벽한 가족은 아니다. 하지만 서로를 안아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가족이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었다.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봄날 아침. 현우의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퍼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생기 가득한 아기였다. 그 뒤를 따라 아빠 태연이와 할머니 김순자가 미소 지으며 걷고 있다. 이 집은 예전 김순자가 홀로 살던 공간. 이젠 창틀마다 새로운 커튼이 걸리고 벽에는 현우의 사진이 가득하다. 한때 상처와 침묵으로 얼어붙었던 이 집엔 지금 사랑과 웃음이 넘친다. 현우의 첫 번째 생일 거실 한가운데 작은 상이 차려졌다. 돌잡이를 위한 상, 실, 책, 연필, 돈, 그리고 서연의 사진. 태연은 아들의 앞에 조심스럽게 앉혔다. 현우야, 엄마도 보고 있을 거야. 자, 우리 무엇을 잡아볼까? 현우는 망설이다가 연필을 집었다. 그리고 돈도 함께 움켜쥐었다. 모두가 웃었다. 김순자는 눈가에 눈물이 고인 채 박수를 쳤다. 우리 현우 똑똑하고 부자 되겠네. 서연 부모님의 등장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문이 열리고 서연의 부모님이 들어섰다. 손엔 정성껏 포장된 선물 꾸러미. 마음엔 더 이상 남지 않은 오해. 서연 어머니는 현우를 보자마자 안아들었다. 우리 서연이가 이렇게 예쁜 아기를 남겨줬구나. 태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서연 부모님 앞에 고개 숙였다. 이제서야 정말 많이 죄송했습니다. 서연 아버지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괜찮네. 자네가 돌아와줘서 그리고 이 아이와 함께 해줘서 그걸로 충분하네. 그들의 눈빛이 교차했다. 그건 용서의 신호이자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다. 에필로그 약속의 계절 밤.
창가에 선 김순자는 벚꽃잎이 흩날리는 거리를 바라보았다. 그 옆에 서 있는 태연은 말없이 그녀 옆에 섰다. 엄마,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도 되겠죠? 김순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물론이지. 너도 나도 이 아이도 다 그럴 자격이 있단다. 그리고 태연은 현우를 안아 서연의 사진 앞에 섰다. 서연아, 보고 있지? 네가 지켜준 이 아이, 우리가 지켜줄게. 그리고 너를 절대 잊지 않을게. 사진 속 서연은 언제나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